밖에 있다가 소식을 접해가지고 이제서야 키는데 캔다 관련해서 편하게 이렇게 말을 해보는데, 일단은 지금 온스테인 피셜로는 4,500만 유로 아니면은 5천만 유로 이 사이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총 금액은 그 정도가 찍힌다고 하다만 이전에 링크를 보면 사실 캔다는 7천만 유로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싸게 왔냐? 사실 파운드도 아니고 유로다. 이거 되게 싼 편이라 생각을 하는데 요즘의 시세에 비해선 일단은 첼시가 스포르팅으로 재임대를 보내는 형식이라기보다는 스포르팅에서 첼시로 이적하는 거를 아예 2026년 즉 내년에 합류를 하게끔 해놨거든요. 일단은 그 가격도 싸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합류를 하게 하는 식으로 한 것도 있지만 위험성이 있으니까, 옛날에 리버풀이 케이타를 영입할 때 그랬던 것처럼 케이타도 원래 라이프치히에서 바로 올 수도 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라이프치히에 1년 있고 리버풀로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구단의 통제 하에 벗어난 상황에서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게 되는 그런 구석이 있는데, 그 약간의 불안감을 사는 대신에 돈을 조금 덜어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게 또 있는데, 첼시가 사실 이번 시즌에 프리시즌부터 시작해서 임대를 보내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었죠. 정확히는 해외 클럽에 임대를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캔다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은 이 선수를 임대를 보냈을 때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고, 임대를 보낸다 하더라도 낯선 환경에 던져놓기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습득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애초에 자신이 그냥 계속 익숙해온 환경에, 즉 스포르팅에, 그리고 프리메이라리가 지금 리그 랭킹 그게 엇갈리지도 않아요. 리그왕 바로 턱밑까지 추격을 했고, 그리고 리그왕을 넘어서는 지표가 올해에는 이번 시즌에는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밸류가 높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무대에서 1년을 더 보낸다는 것은 스트라스부르나 아니면 뭐 변방리가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에르디비시에 뭐 등등 이렇게 있고 2부 리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챔피언십 그런 데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서, 그리고 임대 슬롯에 대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메리트를 받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스포르팅에서 아모르 밑에 있을 때는 오른쪽 윙백을 주로 많이 봤던 선수라 이 선수 윙백으로 생각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윙백보다는 측면 미드필더, 윙어보다도 측면 미드필더, 완전 중앙 지역의 터치라인, 우측 터치라인을 점유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익숙한 선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두영의 샤라웃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죠. 국가대표 때 캔다가 2007년생이고 그보다 호날두가 22살이 더 많은 상황에서 호날두가 캔다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캔다를 당연히 호날두가 자기 팔 안으로 굽는 선수다 보니까 뭐 좋게 말해줬었고요. TMI로 말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윙포워드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풀백보다는 윙포워드 쪽의 지표가 좀 덜 쌓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의 본업을 좀 더 해보는 거를 지켜보고 싶고, 아직까지는 지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만, 사실 근데 파에즈나 에스타방 윌리안 이런 선수보다 훨씬 더 질이 높은 퀄리티의 시즌을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영입이 아예 허무맹랑하고 남미처럼 도박을 한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유럽 한 탑6 안에 들어가는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1년을 뛰었다는 거는 브라질 리그에서 쌓은 경험치랑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경험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년을 그냥 허비한 게 아니라 그 1년 속에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이 선수를 말할 때 에스타방 윌리아는 브라질 국대를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캔딜 파이스는 에콰도르 국대를 데뷔를 했는데 얘는 그럼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얘도 포르투갈 국대 소집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국가대표 커리어 아니 뭐 클럽 커리어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레프트윙 07년생 2명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경험을 쌓아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빠르게 터져가지고, 사실 너무 빠르게도 아니지, 로마노 히비고 기사가 업로드된 시점을 기점으로 2시간 전부터 찌라시가 조금 나오더니 갑자기 로마노가 메디컬이 완료됐다라는 기사를 올렸고, 그리고 히비고로 뛰었거든요. 로마노가 히비고로 뛰은 시점은 정말 갑작스러웠고요. 왜냐면은 그 전조 증상이 안 보였다 보니까 뭐 다른 기자들이 그 기사를 트윗을 낸다 하더라도 아니 이거 뭐 해봤자 찌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이적 시장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이적 시장까지 가는 기간이 대략 한 3달은 남았다고 봐도 과장이 아닌데, 보통 6월 극초반에 시작을 하니까 여름 이적 시장이, 근데 갑작스럽게 떴다 보니까 저도 그냥 당연히 믿고 걸렀는데, 근데 갑자기 로마노가 뜬다니까 당혹스러웠고, 아무래도 첼시가 올리세건이 2번이나 파토가 났었잖아요. 물론 한 번은 엠바고가 풀려서였고 한 번은 개인 합의가 안 맞아서였는데, 그런 식으로 딜이 파토난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마치 리버풀의 파베뉴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빅사이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좀 엠바고를 유지할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생길 빅사이닝들을 계속 보면서 이 구단이 엠바고를 계속 지킬 것인지, 구단이 기자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소스를 갖고 있는 기자들에 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완전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건 정말 지켜보기 좋은 흥미로운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야말 같은 천재가 나오면은 이 시장에서 보통 막 누군가가 대항마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들과 그리고 언론들은 뭐 그런 식으로 라이벌리 구성하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메시
로날드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이 벌시스 구도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야말이 워낙에 뛰어난 재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봤던 선수들 중에서는 07년생 그리고 레프트 윙어, 뭐 07년생 어느 선수든 간에 아직 야말이 아니라 쿠바르시 수준에도 비비는 선수가 나타나진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비교가 됐든 간에 다 억지라고 보여지긴 한다만, 좀 웃긴 건 이 야말하고 그나마 그래도 비교가 됐던 선수들이 있어요. 아, 얘랑 좀 비벼볼까? 근데 그래도 야말보다 떨어지지만 예시를 여러 가지 던졌는데, 그 중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선수가 파에즈랑 에스타방 윌리안 그리고 켄다거든요. 이 세 명이 지금 다 첼시가 됐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데. 근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은 이 선수가 왔을 때 뎁스가 터지지 않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네투랑 마두에케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만, 일단 확실하게 파에즈랑 에스타방 윌리안 그리고 켄다, 이 세 명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각각. 파에즈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메잘라에 가까운 선수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 보이고, 그리고 에스타방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점유, 완전 윙이 최적화된 선수라고 보여지고, 켄다 같은 경우에는 측면 미드필더, 3-2-4 시스템에서 4의 측면, 오른쪽 측면에 완전 잘 맞는 선수. 그렇다 보니까 셋 다 왼발잡이의 2선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파에즈가 가장 동떨어져 있는 스타일이고, 켄다랑 에스타방 윌리안은 조금은 유사성이 보일 수는 있어도 이 선수들의 스타일 차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 면에서도 다르고 크게 걱정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첼시는 어디까지나 리셀 정책을 굉장히 고수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거에 관해서 잘 처리하냐 못 처리하냐 이거 걱정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축구의 메카 같은 애매한 새끼 내려오는 것보다 켄다같이 확실한 미친 재능 같은 거 선점하는 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하사데이처럼 1군에서 지표가 별로 기록되지도 않은 애한테 빅사이닝 지르는 거,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전에. 그리고 축구의 메카도 되게 애매했는데, 근데 켄다랑 파에즈, 에스타방 윌리안, 나이도 나이지만 정말 이 커리어를 딱 봤을 때 굉장히 클린하게, 아, 이 선수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게 딱 체감이 되는 아주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선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적료가 막 비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켄다 정도 선수면은 저는 이 정도 나쁘진 않다. 이전에 링크에 땄던 거에 비해서 좀 싼 편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선수의 가치를 환산했을 때는 싸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적정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승슬리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본인들의 자유고,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있어요. 켄다든 파에즈든 에스타반 윌리안이든 세 명 다 프리미어리그 레벨에 왔을 때 체구가 작거나 경합이 안 돼서 뭐 좀 밀린다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과한 기대보다 아, 이런 위험이 있다,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그 다음에 영입이 된 이후의 활약상을 지켜보시는 게, 그리고 즐겨보시는 게 제일 건전한 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07년생 선수들한테 과한 기대를 거는 형태의 팀으로 굴러가게 되면 첼시는 정말 불건전한 팀이 되는 거고, 그거는 정말 불합리한 구조고, 어린애들 혹사시키는 그런 미성년자 노동 착취 이런 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든든하게 1군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환경 속에서 켄다, 에스타방 윌리안 그리고 파에즈 등등 그런 선수들이 간혹가다 선발로 나오고 교체로 틈틈이 나오면서 활약상을 하는 그림을 기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에스타방 윌리안, 파에즈, 켄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지금 형태의 전술에 맞는 선수는 저는 아직까지는 파에즈랑 켄다라고 보여지고요. 에스타방 윌리안의 기본 어빌 자체는 높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선수가 이 팀의 전술에 확실하게 맞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는 그건 애매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에스타방 윌리안은 측면 미드필더 위치에 고립시켜 놓는 것보다는 좀 더 윗지역에서 놀게 하는 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그런 발기술을 지닌 선수를 사이드 오른쪽 아래에다가 배치를 시키면은 맨시티에서 지금 도쿠가 헤매는 것처럼 에스타방 윌리안도 조금은 헤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생겨서. 근데 켄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맨시티 예전에 잘 나갔던 제크릴리시나 아니면 3-2-4-1 구조의 사카처럼 3-2-4-1 구조에서 굉장히 좋은 궁합을 자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파에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윙어가 아니라 그냥 파머의 후계자, 작은 파머 이런 식으로 키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에즈랑 켄다는 직관적인 활용 범위가 딱 예상이 되죠. 마침 이 A매치 기간이 오는 터라 영상 올릴 게 없어서 이제 고민 존나 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지니까 기분은 좋고요. 젤리키 화이팅, 이스타 화이팅, 올리펜스 화이팅.